얘들아, 의문 변동 3. 축약 탈락. 다음 주에는 첨가. 그러면 이제 다다음 주에 모의고사랑 책검사. 이제 알겠죠? 돌아가는 흐름을. 축약을 바로 볼게요. 축약은 줄어드는 건데, 압축할 때 축이고 요약할 때 약이죠. 그래서 개념은 뭐냐? 어쨌든 의문 변동은 자음이든 자음모음이든 모음모음이든 의문이 두 개가 만날 때 하나로 줄어들어. A 더하기 B가 C가 돼. 하나의 의문으로 줄어들어서 발음이 되는데 이 의문 변동의 이유는 이제 굳이 말 안 해도 알죠? 지겹다 지겨워. 벌써 4주. 그다음에 두 번째 달에 지금 7주째 하는 말이야. 발음을 쉽고 편리하게 하려고. 모든 의문의 변동은 야, 발음을 더 어렵게 하려고 일어나는 건 없어. 발음을 쉽게 하려고. 자, 종류는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이 있고 모음 이따가 탈락도 자음 탈락, 모음 탈락이 있는데 자음 축약의 다른 이름은 거센 소리 되기야. 왜냐면 결과물이 거센 소리, 자음에 있는 거센 소리 4개뿐이라 그래. 그리고 이 거센 소리를 만들려면 무조건 히읗이 필수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또 히읗 축약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용어를 교과서마다 섞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에 다 대응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출판사마다 지금 다르잖아, 국어책이. 고등학교에서도 또 다르게 쓸 수 있는데 셋 중 하나야. 거센 소리 대기라고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 자, 얘네들은 공식이 뭐야?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원래는 시옷도 있지만 시옷은 거센 소리가 없어서 빠진 거다. 예사소리는 5개야. 얘네는 참고로 키보드 윗줄에 있다 그랬지. 맨 윗줄에 예사소리 5개가 있는데 그 아래 둘째 줄에 히읗이 있어. 그래서 맨 아래 줄인 거센 소리 줄로 내려와. 히읗, 티읕, 피읕, 치읓이야. 뭐라 해서 피카츄 털이라 했지. 봐봐. 그래서 딱 4가지 케이스밖에 없는데 기역 더하기 히읗은 히읗, 디귿 더하기 히읗은 티읕, 비읍 더하기 히읗은 피읍, 지읒 더하기 히읗은 치읓인데 히읗이 먼저 와도 상관은 없다. 도치 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접점에서 얘네들은 축약돼. 축하. 그리고 우리 왜 동사형용사에 히읗 받침인 애들 많단 말이야, 어간에. 그럼 뒤에 이제 기역이나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당연히 축약되지. 봐봐. 노차. 여기다 놓자. 여기다 놓지.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긴. 여기다 놓게. 여기다 놓다. 비읍은 없어.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없어서 얘를 못 들 뿐이야.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4개 묶어서 생각해도 돼. 자, 자음 축약의 꽃은 국화야. 그리고 꽃은 아니지만 식물이 또 있어. 목화가 있어. 국화, 목화, 정부기관, 국회. 이것도 다 나오는 단어는 뻔해. 얘들아. 학문은 법화. 자음 축약은 히읗이 필수라. 그 다음에 얘들아 모음 축약으로 갈게. 모음 축약은 이제 모음 2개가 만나는데 그 2개가 줄어들어서 이중 모음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름에도 지금 이중모음 있는 사람 많다. 왜냐면 너희 때 이름 지을 때, 야, 내 큰 조카도 니네랑 동갑인데 걔도 그래. 연, 윤, 율, 이 글자 겁나 많아. 나 니네 이름 외우기 힘들어. 다 비슷해서. 근데 여기 봐봐. 김단율, 유 있지, 유. 이 우를 빨리 말하면 유잖아. 그게 축약이 됐다. 아니, 그치, 그게 이중모음이죠. 김시윤, 성시현 없고, 양서연 2개 냈지. 성애도 있고, 마지막 글자도 있고, 오주 없고, 윤지한도 성애 있고, 이유리는 유, 이유관도 유. 이유관은 이름 빼고, 성 빼고 다 이중 모음에 유랑 완이라, 유랑 와가. 이지혁은 혁에 있고, 최주효는 윤에 있고, 서선은 없고, 이렇게 많은데, 나도 있네. 나도 마지막 글자에 있네. 그치? 여가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중 모음인데, 이중 모음은 사실 단모음을 빨리 말하면, 이중모음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것도 봐봐. 2 더하기 어는 여고, 2 더하기 애는 얘인데, 2 더하기 얘들아, 가리다, 가리고, 가리어, 가리어, 가려, 가려, 가려야. 어? 그 다음에 이 애는 얘, 얘. 이거 지난달에 했죠. 그리고 밑에는 5 더하기 는 아예 결과물에 이게 2개 다 들어있어. 5 더하기 가 보여. 왜는 5 더하기 2로 이루어져 있어. 5 더하기 아는 와인데 와에도 5 더하기 아가 있어. 그치? 그래서 보이다는 얘들아,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찾아도
책이 보이지 않았다, 되지 않았다. 이렇게 줄여서 써. 오와서는 아예 오와서라고 쓰는 사람 없지. 그치? 뭐, 놀아서, 읽어서, 풀어서, 오와서, 이게 사실 맞거든. 근데 그렇게 안 쓰고 다 와서라고 써요. 너 이리 오와. 이렇게 말한다고. 넌 죽었어. 넌 이리 오와. 어간하고 어미 분리해서 말하면 그게 맞지. 근데 그게 아니라 다들 와, 와. 이렇게 되죠. 근데 보다 같은 경우에는 똑같지만 얘들아 여기 좀 보아 이렇게 말하는 게 덜 아니 그렇게 어색하지 않거든. 봐도 되지만 보아도 되거든. 근데 오단 이상해. 너 좀 이리 오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드물죠. 그 다음에 우 더하기 이는 뭐가 돼? 위지. 모양이 보이지. 우 더하기 어는 워지. 그래서 누이다. 자, 뭐 누이는 게 저기 침대 같은데 눕게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배변시키는 거일 수도 있어. 강아지를 밖에 데려가서 똥 누이다. 그렇게도 쓸 수 있지만 둘 다 어쨌든 우 더하기는 위. 그다음에 두다도 마찬가지지. 이게 과거의 접사. 과거의 접사가 중간에 어시 들어가면 뒀다지. 너 이거 어디 뒀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뭐 말할 필요 이건 뭐 선생님이 한 달 전에 이미 피토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틀리면 그냥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있죠. 뒤어는 이 어를 갖다 그냥 붙이면 된다 했지. 어가 올 때만이야. 그래서 이런 말 절대 없다 그랬어. 되어시야. 되어시 되시 되는 거야. 발음도 똑바로 해. 발음 똑바로 하면 그대로 쓰면 돼. 되고, 되니, 돼서, 되어서라 그렇죠. 자, 이 정도도 많이 한 거야. 이거 오늘 벌써 어제부터 선생님 마인드 컨트롤 잘하고 있어. 선생님이 누가 나한테 지난주 발작 버튼이라고 그랬는데 누구지? 거의 되는 나한테 그 단어가 적합하진 않지만 열받게 하는 지점이 있죠. 그 다음에 탈락. 탈락은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의 주특기죠. 탈락. 탈락이란 단어를 그냥 넘길 수가 없다. 이따 복태에서 몇 명이나 탈락할지. 아무튼 이거는 두 의문이 역시 만날 때 하나를 발음을 하지 않는 거죠. 왜? 불편하니까. 그래서 역시 발음을 쉽고 편리하게 모든 의문의 변동은 발음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생겨. 자, 종류 아까도 말했지. 자음모음 똑같아. 축약처럼 자음모음 똑같은 버전이 하나씩 있고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이 각각 동음 탈락이 있어. 자, 동음 탈락은 뭐냐면 같은 자음이 연달아 올 때 자음에서의 동음 탈락은 근데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자, 가나는 원래 갓난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기억, 아, 니은, 니은, 아, 니은. 그러면 여기서 동음이, 그리고 같은 음이 연달아 이어지잖아. 그래서 보통은 받침을 빼죠. 받침이 더 발음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얘를 삭제해. 그래서 가난. 근데 우린 처음부터 가난인 줄 알고 배웠어. 그래서 원래 갓난이었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면 틀려, 시험에서. 모과라는 걔도 과일인가? 채소인가? 과일이겠지? 어쨌든 그냥은 못 먹는 그 모가 있잖아. 옛날엔 방향제로 주로 쓰던. 특히 차에서. 그래서 선생님 세대나 엄마 아빠도 아마 얘들아 아실 거야. 모과는 옛날 승용차를 뒤에 맨날 뒷유리 앞에 굴러다니던 몇 알이 굴러다녀. 그걸 방향제로 써가지고 멀미 유발제 있어. 근데 보통은 차로 많이 담가 먹었을 거야. 모과차. 얘는 미음, 오, 기역, 와야. 그래서 기역 두 번 이어지는 지점에서 역시 받침을 뺀 거죠. 그래서 목과는 나무 목자잖아. 한자 봐봐. 모가가 되었습니다. 자, 요건 안 외우면 시험 틀리지요. 그 다음에 리을 탈락은 얘도 그래. 얘도 원래 리을이 있었던 걸 뺀 상태로 우리가 쓰기 때문에 방심하면 당해. 근데 뭐 아드님, 따님 이런 건 아들, 딸. 바느질? 바늘. 유출을 할 수 있잖아. 미다지, 여다지도 이제 밀어서 닫아서 미다지. 여니까 열어서 닫아서 여다지 이거. 열고 닫는 거. 열고 닫으니까 여다지. 근데 이제 니네가 별로 접할 일이 없는 말. 대표적인 거 마소 있죠. 마소. 말하고 소자? 이런 거 외워야지. 마소는 아직도 얘들아 리을 탈락에서 건재한 단어야. 잘 나와. 또 있죠. 부삽 있죠, 얘들아. 부삽. 이거는 너희가 요새 옛날에는 난로가 얘들아 석탄난로 뗄 때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네 캠프파이어 가서
저기 생각하면 돼. 왜 숲 되면 그 이렇게 뒤집어서 막삽 같은 거 있잖아. 그럼 모든 거의 파이어 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무튼 뭐 그래. 이 두 단어는 니네가 모르는 이제 생활용품 또는 이제 동물 그러니까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고. 시효 탈락은 이제 어간, 동사형용사의 어간에서 발견이 되는데 가끔 기본형하고 비교해보면 돼요. 줄을 긋다, 사투리에 그서라고 하는 데가 있긴 해. 근데 그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언어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증거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어라고 쓰죠. 표준어로 그어. 줄을 그어고 답을 지어, 건물을 지어고 그다음에 여기 뭐야? 저고 노를 저, 커피를 저서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죠, 얘들아. 뭐 씻다는 그냥 씻어. 그 시옷은 살아있죠. 그러니까 시옷 탈락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히읗 탈락은 위에 애들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써. 얘는 히읗을 써줘. 위에 다 안 쓰잖아. 동음 탈락도 이미 빠진 상태로 쓰고 리을 탈락도 빠져 있고 시옷도 빠져 있는데 히읗은 써. 그러나 읽지 않아. 우리 너무나 자연스럽게 히읗을 읽는다고 처음부터 생각하지를 않아. 그래서 봐봐. 이거 뭐야? 책을 가방에 넣어야. 근데 원래 이론대로라면 넣어. 조하, 만희, 니은 히읗 받침이면 히읗을 연음하잖아. 만희 절대 안 그러죠. 자, 그다음에 모음 탈락은 이거는 아나 어가 올 때 탈락하는 거예요. 모음에서는. 왜냐면 우리말의 동사 형용사의 어미 중에 아나 어가 이제 먹어, 놀아, 풀어, 씻어 또 뭐였지? 뭐 웃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 아나 어가 올 때 음운 변동이 많이 일어난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봐봐. 여기 다른 어미를 쓸게. 뭐 예를 들어서 가다 말고, 아니, 어간을 쓸게. 놀아서, 아니면, 뭐 있어? 먹어서, 그때는 어지만. 그 어는 여기다 써야겠다. 먹어서, 그 다음에 풀어서, 그 다음에, 뭐, 씻어서, 왜 어만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아무튼, 얘네들은 다 어서나 아서를 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 어간에 아나 어가 있을 때, 받침 없이. 두 번 연속 이렇게 말하는 걸 싫어하니까, 아 하나를 제거하는 거야. 어나. 그래서 가아서가 아니라 가서. 서어서가 아니라 서서. 자다도 그렇지, 얘들아. 자아서가 아니라 자서. 어제 잠을 못 자서 이런 자아서라고 안 하죠. 이게 모음의 동음 탈락이고 그 다음에 의탈락. 얘들아 역시 이건 다 동사형용사의 기본형과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글씨를 쓰다 써지. 이건 안 틀려. 근데 담그다는 그래서 의탈락하면 담가인데 잘못 쓰는 사람들이 있죠. 담그다를 어떻게 알고 있는 경우? 담구다로 알고 있는 경우죠. 이런 말은 없어. 담그다고 담구다는 없어. 근데 여기에 이제 어나 아가 올 때 봐봐. 담그 아가 오게 돼 있고 담구는 어가 오게 돼 있어. 이건 앞말의 모음 때문에 결정이 돼. 근데 담그 아는 의탈락이 일어나. 그래서 이거 초성 없는 거니까 선생님 지울게. 담그 아에서 의가 탈락하면 담가지. 이게 의탈락이고 맞는 경우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담구다로 알고 있으면 담거라고 모음을 축약해버려. 이건 뭐 축약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틀린 말이니까. 담구어, 담거 아니고 그래서 기본형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더라. 담그다, 잠그다야 마찬가지로. 잠구다 아니야. 문 꽉 잠궈 이런 말 안, 더 발음도 힘들어. 문 단단히 잠가야 잠가. 자물쇠를 잠그다 잠가. 손을 담그다 담가. 알겠죠? 그 다음에 우탈락은 눈이 많이 눈을 퍼내다. 눈을 푸다죠. 근데 눈을 푸는데 퍼가 됩니다. 얘들 날개 문제. 시작.
저번에 3번 말 정확히 네가 탈락 말고 그냥 이거만 일어나도 되지 않아? 난리? 난리라는 게 그냥 그냥 어디 뭐? 몇 번? 4번? 4-3. 하늘을 날다. 어, 날다. 아, 짝대기 있잖아. 어간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어미는 자니, 노니, 먹니 할 때 니. 됐지? 보자. 자, 음운 축약은 두 개의 음운이 한 개. 여기서 1이라고 쓰면 얘들아 숫자 1개가 돼. 한 개. 그래서 먹히다는 얘들아 우리 먹히다 칠 때 손가락 몇 번 눌러야 돼? 3, 2, 2. 그치? 7개이지만 이것도 숫자로 쓰면 7개야, 7개. 발음되는 의문의 수는 축약이 되다 보니까 6개다. 7개, 6개가 아니고 7개, 6개. 자, 그 다음에 소리나는 대로 이거 잘 봐야 돼, 얘들아. 1번에서 너희가 모르던 게 나올 거야. 답은 다 쳐야. 다 쳐, 쳐. 여가 아니라 어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려주겠어. 바로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이어서 할 문법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1학기 이거 내신에 나오기 때문에 봐봐. 나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이 닫혀는 사실은 축약이 돼. 모음 축약이 일단 일어나 있잖아. 닫혀는 제가 선생님 원복을 할게. 닫히어야. 그치? 닫히다니까. 문이 닫히어.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 닫히어에서 자음 축약이 일어나죠. 닫히어가 되지. 그러면 티면 그냥 넘기면 안 되죠. 부교만 일어나죠. 닫히어지. 문이 닫히어 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이제 두 글자를 줄여. 즉, 모음 축약을 해버려. 그러면 닫혀지. 그러나, 그러니까 발음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 그게 아니고, 자, 미리 알려드립니다. 용언, 동사, 형용사에 저나, 쩌나, 처는 발음이 저쩌쳐야. 어로 읽어야 돼. 그래서 얘는 발음이, 아, 다쳐라고 줄이고 다쳐라고 읽는다. 또 이거 한 박자 느리네. 항상 이 시간에 이러네. 그러니까 얘들아, 용언 동사 형용사에 저쩌처는 사실은 축약이 된 상, 너 이거 가지다, 가지여. 너 이거 가지여. 가져. 어로 발음해야 되니까. 어? 너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살찌여. 살찌다니까. 살찌여. 살찌어요? 저 이거 지금 먹으면 살찌어요? 살쪄요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 저기 뭐야, 닥쳐. 어, 그래서 닥치다, 닥치고, 닥치어. 근데 여로 줄이지만 쓸 때는 발음은 닥쳐. 아니면 쳐도 뭐 어디 사람 쳐봐, 쳐봐, 쳐봐. 다 어로 발음해야 돼. 그러면 자 여기 감자튀김에 케찹을 쳐 먹어라고 해도 발음이죠. 조금만 빨리 해봐. 쳐먹어. 무슨 의도로 한 말인지 모르죠. 발음이 똑같아지거든. 무조건 지읒 쌍지에 치읒이요. 앞에 지읒, 쌍지읒, 치읒이랑 여가 올 때만. 근데 더 큰 대전제가 뭐야? 동사, 형용사일 때. 근데 사실은 동사, 형용사 아닌 말에 처가 찾기 힘들어. 이런 글자 들어가는 명사 같은 거 아니야? 없어, 거의. 그러니까 니네는 그냥 처가 나오면 다 어로 읽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럼 이제 선행 하나 또 미리 한 거임. 자, 그래서 다 처가 된다는 거. 저기 모음 때문에 설명을 했어. 그 다음에 밑은 쉽죠. 박하사탕이고. 얘는 안 쓸게. 옳지죠. 그렇지. 그 다음에 3번은 얘들아, 봐. 여기 봐. 오 더하기 아는 와.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발음도 가져야. 발음은 가져야. 이 더하기 어는 여야. 또 느린다. 2번 하고 있는데 지금 기다리겠어. 근데 이렇게 한 박자 느린 이유가 녹화할 때만 이러는 것 같아, 얘들아. 나는 일요일 1시에만 갑자기 인터넷이 느려지나 했는데 녹화랑 병행하면 그런 것 같아. 자, 그리어는 그려고 이 더하기 어가 여. 그 다음, 자, 말소는 마소죠. 리을 탈락. 바느질이죠. 리을 탈락. 그 다음에, 하늘을 날다. 날으니가, 그러니까 틀린 말이야. 날으니가 아니라 하늘을 나니. 리을 탈락. 뭐. 얘들아, 울은이 아니잖아. 너 왜 우니?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아. 그 다음에 고프와서는 고파서. 탈락. 남방기가 저래. 그 다음에 쓰어서는 써서. 탈락. 됐지? 확인 문제 시작. 발표하기까지. 공부에서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번에 주는 거예요. 박애주의. 근데 그게 왜 나옴? 뭐? 박애주의라고. 됐어. 빵을 되게 작고. 시끄러. 네? 지금 녹화 중이고 문제 풀고 있지. 조용히 해라. 갑자기 해석을 필요하잖아요. 뭐라고 지금 또 진짜 이성을 잃고 험한 욕 나오게 하고 있네. 나한테 됐어요. 조용히 해.
다 못한 사람 없어 보자. 자, 소리 나는 대로 적으시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주 잘하던 적이죠? 아마 과거에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지갑을 넣고 사람들이 많다. 아니면 초딩 때 무슨 일기장이나 이런 거 좀 봐봐. 다 이렇게 써놓죠. 들리는 대로 쓰니까 주로. 그 다음 얘들아 의문 추격이 다 일어났대. 근데 하나만 다른 거 찾으래. 봐봐. 파랗고 자음. 젖히면 자음.
그리어라, 모음, 씹히면, 자음, 빨갛게, 자음, 3번. 다음 3번. 이거 3번이죠. 바늘질, 리을 탈락. 그 다음에 축약 찾으래. 모이어, 맞추어, 놓고. 근데 이거는 아 탈락이지, 얘들아. 가아요잖아, 원래. 4번이지. 5번은 보아요. 다 알죠? 얘들아, 그래서 항상 특히 모음 축약 같은 건 이제 기본형하고 비교를 하면 된다. 모르는 사람 없겠지만. 모이다니까 맞추다. 어. 자음 축약은 이제 히읗하고 저기 축약하면 되니까 이거는 쓰진 않을게. 놓고. 아이, 안 쓴다. 히읗 더하기 기억. 히읗 됐지? 아, 이것도 다 써야 되잖아. 그 다음에 하늘을 보다. 아요가 되는 거지. 근데 가요는 아요에서 얘가 나가 떨어졌죠. 그래서 탈락인 거죠. 뭐 이해 다 하고 있겠지만 한번 써봤을.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 이거 히읗이고 6번은 얘들아 선생님이 탈락 일어난 것만 표시할게. 1번은 하나도 없어. 1번은 전부 축약이야. 주, 코, 모, 콰, 빠, 타. 2번에 바느질만 있네. 3번은 우는 하고 우짓다네. 전부 울다지. 이거 클리어는 축약이고, 그치? 그 다음에 4번이 답이야. 아드님, 부산 마소, 전부 리을. 그 다음에 소나무와 따님만 리을 탈락이죠. 그 다음 7번. 얘들아, 살다니까 1번 리을. 하늘을 날다니까 리을. 활하고 살이니까 리을. 얘들아, 활하고 살이 있어야 뭘 쓸 수 있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되잖아. 활로 살을 날리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화살이라고도 하지만 얘들아, 원래는 활 더하기 살이죠. 활이 쏘는 도구고, 살이 그 살 날아서 꽂히는 게 살이야. 알겠지? 리을이야. 그래서 4번 울다니까 리을인데, 5번은 끄다니까 으죠. 답은 5번. 자, 발표 문제. 이건 뭐 한라산 유음한데 1번밖에 답이 없네. 걷는 니은으로 바뀌잖아, 디귿이? 비음하네. 그 다음에 가득하다 자음 축약이네. 1번. 그 다음에 축약이 없는 거 놓고 있다. 파랗다 있고 맞추어 있고 남기어서 있고 5번. 자, 티읕 받침이 디귿으로 되는 거 기억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미 썼겠지. 근데 그 다음 니은은 자음 축약. 안 돼. 모음도 있기 때문에 안 돼. 그 다음 4번. 모음 탈락이 일어나지 않은 건 이거 좀 어려웠을 텐데 얘들아 잘 봐봐. 답은 2번이야. 이거 저번에도 한 번 했어. 러 불규칙이라는 거. 어떻게 다르냐면 자, 잠갔다부터 볼게. 잠갔다는 앞에서 잠갔다나 담가는 했으니까 봐봐. 써서 쓰어서잖아. 쓰어서인데 으만 지금 빠져있지. 으가 빠져있어. 이거 탈락이야. 쓰어서. 그치? 껐다도 다지. 으만 빠졌지. 으가 탈락한 게 보이냐? 근데 불렀다는 부르다잖아. 부르었다. 그럼 굴었다 해야 돼. 굴었다. 근데 굴었다가 아니라 앞에 리을이 또 있지. 이게 새로 생겼어. 이거는 러 불규칙. 모르다 같은 거더라. 모르다. 몰라. 모, 르, 아. 뭐야? 음만 탈락하면 모르다. 모라가 돼야 되는데. 너 이거 알아? 모라가 아니라 여기 리을이 생겼다. 새로 생긴 리을에 동그라미를 하겠어. 이런 게 러 불규칙이야. 그래서 누르다, 눌러. 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헷갈리기 쉽죠? 리을이 하나 새로 생기면서 의가 탈락하면 러 불규칙. 알겠지? 질문. 그럼 이제 문학. 우린 문학하고 조금 쉬고 북해 보고 시험송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항상 우리 반이 뭐 녹화하는 반이라 그렇죠. 소나기.
이 소나기 또, 얘들아, 소나기 또 할 말이 많은데, 매주 지금 한국인 타령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진짜 이걸 알아야 또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선생님 맨날 니네 뻥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소나기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소설 1위에, 단편 소설 1위에 랭킹이, 물론 이거 언제적 조사인지 사실 기억도 안 나는데,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적도 있고, 옛날에 니네 그 강호동 씨가 원래 진짜 씨름 선수로 최정상에까지 올랐던 사람인데, 이제 전업한다고 한 게 개그맨이었어. 처음 90년대에. 소나기라는 개그 프로가 있었어. 내가 챙겨봤기 때문에 알지. 팬이라는 게 아니고, 나 옛날부터 코미디를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MBC에서 하던 거야. 거기 소년 역할로 나왔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다 아는 소설이니까 아예 제목에 그 개그 코너 하나가 소나기라는 제목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엽기적인 그녀라고 또 옛날 영화 하나 있는데, 2000년대 초반 영화 있는데, 그것도 코미디 영화인데, 전지현하고 전지현 씨. 아무튼 나와. 엽기적인 그녀의 그녀가. 근데 거기에 소나기가 패러디돼서 나와. 여기 나오는 소녀는 무조건 한국 사람이면 얘가 어떤 옷차림인지 다 알아. 단발머리에, 분홍색 스웨터에, 남색, 네이비 스커트를 입고 있어야 돼. 그럼, 쟤 소나기 소녀다. 이렇게 되는데, 똑같이 그렇게, 물론 이제, 전 씨는 머리가 기니까, 머리는 양갈래로 따나 아무튼 그랬을 거야. 근데, 분홍색 스웨터를 입고, 유언을 남기는데, 원래 이 원작에서의 유언은, 그 분홍 스웨터를 입힌 채로 묻어달라는 건데, 거기서 패러디를 어떻게 했냐면, 소년과 같이 묻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순장을 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도 한국 사람이니까 다 이해할 수 있는 영화의 장면이거든? 그렇다고. 아주 유명하고. 근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이걸 이제 꼽은 그 설문조사 결과 중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결과 뭐냐면, 옛날엔 국어책이 국정이라서 초1부터 고1까지가 전국 공통이었어, 국어책이. 나라에서 만든 국정교과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영어나 수학은 지금처럼 학교별로 출판사별로 모여서 수업을 했는데, 국어는 안 그랬어. 국어는 그냥 모든 학교 다 모아서 범위만 똑같으면 수업해도 상관이 없었거든? 소나기가 그 시절에 중학교 1학년들이 전국의 중일들이 다 배우던 소설이었어. 나도 배웠고, 아마 여러분 부모님도 배우셨을 것이고, 그 또 이게 또 5학년 남자와 여자의 사랑 얘기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썸 타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어른의 얘기였다면 이거는 니네보다 어린애들 얘기야. 자괴감이 될 수도 있어.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또 비극으로 끝나. 여자가 죽잖아. 뇌리에 깊이 물론 훌륭한 소설인데 이제 그래서 어릴 때 또 정서가 감수성 예민할 때 이런 소설 배워서 이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거일 수도 있죠. 자, 브그스 소나기. 네, 소나기는 원래 제목이 소나기가 아니었고 이게 50년대에 발표된 소설인데 아마 맞을 거야. 물론 숫자에 대해서 선생님을 완전 신뢰하면 곤란하지만 50인가 60년대, 50년대 맞을 거야. 처음에 제목은 소녀였어. 소녀. 소녀. 그리고 결말이 달랐어. 결말이 지금보다 더 길었어. 뒤에 여자의 유언으로 지금은 띠 끝나잖아. 그걸 아빠가 이제 전해 듣고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걸 소년이 듣는 걸로 딱 칼같이 끝내버리는데 원래는 그 뒤에 몇 문장이 더 있었는데 얘네들 알지? 만화책 같은 것도 웹툰도 왜 아니면 종이 만화도 잡지나 저기 웹에서 연재하던 거 책 같은 걸로 묶어놓으면 작가가 한 번 더 손질하고 막 고칠 때 고치고 하잖아. 빠진 부분 뭐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황순원 작가도 소녀라고 발표했던 작품을 나중에 소나기로 바꾸면서 뒷부분을 쳐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소나기가 탄생을 한 거야. 신문 기사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뭐 황순원의 소나기 원래 어쩌고 저쩌고 찾았다. 이런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나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가능한 기사겠죠? 보도가 됐겠죠? 자, 가을의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랑 손님과 어머니처럼 특별히 어떤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없어. 사투리들을 안 쓰고 뭐 무슨 지명 나오는 게 아니라서. 자, 제재는 소나기고 그럼 왜 도대체 소녀라는 제목에서 소나기로 바꾼 것일까? 공통점이 많아서 그래. 줄거리에 끼치는 영향과. 자, 봐봐. 주제는 소년, 소녀의 순수한 사랑. 얘네 이름 몰라. 이름 안 나와. 작가가 안 알려줘. 관찰자 시점이거든. 자, 특징은 소설의 배경인 가을 농촌의 모습이 감각적으로 드러나 있다. 또 하나, 등장인물의 심리, 특히 여자의 심리가 안 드러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한테 묘사만 돼. 그러니까 사실 이 소설은 그냥 단순히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게 얘들아. 남자의 속마음은 다 알려줘. 근데 남자애가 여자애를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여자의 마음 이런 거 있지.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편중이 돼 있어. 남자의 속마음은 작가도 이제 남자이기도 하지만 막 저기 여자애 이사 간다는 말에 충격받아서 미각이 마비된 것까지 막 다 알려준다? 근데 여자애는 정말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걸로 나와. 그리고 등장인물사이의 갈등, 발단적, 외적 갈등이 없어. 거의 0에 가깝고, 내적 갈등 몇 번 나오는데, 그냥 남자애가 이제 여자애랑 산으로 놀러 가기 직전에, 아, 오늘 집에 가서 집안일 도와야 되는데, 왜 5, 60년대 우리나라 대부분 농촌이니까 애들도 토요일도 학교를 갔고, 4교시만 하는데, 끝나면 집에 와서 농촌에 일손이 얼마나 부족해. 논밭에서 참새라도 쫓는 게 애들이 하던 역할이거든. 뭐, 소 끌고 나가서 풀 뜯게 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결국 쉽게 이제 선택을 놀러 가는 쪽을 택하죠. 그런 정도 갈등밖에 안 나. 그리고 이건 황순원 작가의 원래 스타일, 시그니처, 간결한 문체. 문장이 짧아, 깔끔해. 근데 어떤 작가들은 막, 여러분 사설 쓰는 스타일로 막, 한 문장에 두 줄, 세 줄 이런 작가들도 있어. 나중에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배우면. 자, 나왔다. 소나기의 역할. 야, 니네 갑자기 나가서 놀고 있는데 하늘 흐려지고 비 내리고 우산도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위기감 들죠. 비 피할 때 찾아야 되죠.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근데 비 피하려고 우왕좌왕 하는 동안에 이제 친구랑 있으면 더 친해지게 되고 또 비 피할 공간이 좁아 붙어 서 있어 밀착해 여러모로 친해지겠죠. 소년과 소녀의 사이가 가까워지고 근데 여자애가 병약한 애야. 비 한 번 맞은 걸로 이제 지병이 뭔지 모르지만 악화해서 죽게 돼. 얘는 사실 데이트 한 번 하고 그냥 이승과 저승으로 있어야 하는 곳이 달라져 버린 사이야. 즉 강하고 짧은 비라는 소나기랑 연결되는 지점이 있지. 소년과 소녀의 짧은 사랑. 자, 주요 소재의 여자애가 던지는 조약돌은 그러니까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이 바보 서로 얘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이인데 이 바보 하면서 돌을 던진다. 남자의 영문을 모르겠죠.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운함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거 그래서 얘들아 이거 니네 50년대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한테 배우는 밀당의 기술이야. 진짜 여기서 만약에 행동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은 이제 저기 조금 더 정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 무려 50년. 그래서 여자애가 관심이 있음을 보여줘. 나는 이렇게까지 네가 말을 걸게 판을 깔아줬는데 너는 왜 못 알아듣고 나한테 말을 안 거냐. 이 소리야. 얘들아, 진정한 고수는 특히 그 옛날 이론들이야. 여자애들아, 말을 걸지 않고 관심남이, 심남이 말을 걸게 만드는 거야. 그걸 이제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 근데 워낙에 남자애가 소심하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점순이랑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지. 점순이야 물론 들이댔지만 대놓고 먹을 거 주면서 얘가 더 고수야. 점순이보다 훨씬 고수인데 둘 다 어쨌든 남자애가 너무 쑥맥이라 그걸 못 알아듣는 나는 어려움을 겪죠. 점순이나 이 소녀나. 그리고 여기 오타가 있죠. 소녀를 향한 소녀의 그리움이 아니라 뭐 자기가 자기한테 돌 던지는 게 아니고 소년의 그리움. 여기서 또 하나 함정이 뭐냐면 얘들아 이거는 뭐 옛날부터 그러던 건데 소년 소녀를 니들이 헷갈려 해 나중에 소년하고 소녀라고만 나오니까 봐봐 우리 교재만드는 선생님도 지금 헷갈려서 소녀를 향한 소녀의 그림을 했잖아.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남자애 여자애라고 할 거야. 그래서 소년이 이걸 여자가 던졌잖아. 원망하면서 그걸 주워다가 자기 주머니에 넣고 여자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냥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생겼어. 왜냐면 이때는 50년대 애들아 전화도 없고 카톡도 없고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나자 이런 그런 수단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주기적으로 만날 만한 사이도 아니고 우연히 마주쳤을 때 이제 집으로 하굣길을 같이 한다거나 이 정도야. 그래서 오늘 혹시 거기 개울가에 있나? 에이 없네. 그럼 괜히 보고 싶으면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조약돌을만 그냥 저기 하면서 가고. 그래서 그때는 남자의 그리움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 그 다음, 대추. 이거 말해서 선생님 계속 얘기하죠. 먹을 걸로. 여자애가 먼저 줘. 근데 그러면서 자기네 이사 간다 그래. 집안이 망했거든. 자, 그리고, 소녀의 마음이지. 너희도 누가 먹을 거 챙겨주면 예사롭게 넘기지 마라. 그렇다고 너무 착각의 늪에 또 빠지면 안 되지만. 그 다음에 호두는
남자애가 이제 이사 간다니까 더 급해가지고 대추에 대한 보답으로 어쨌든 준비하는 건데 지네 집 건 아니야. 즉 호두 서리를 해요. 옛날엔 이게 그냥 에휴 애들 어리고 배고픈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몇 개 가져가는 거 이런 정도. 그렇다고 방치하진 않지. 들키면 이제 혼나는데. 그다음에 숙탁. 여자애네 집에 갖다 준다고 아버지가 암탉 들고 있는 걸 봐.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리라고 닭 잡아가지고. 근데 어린애라서 큰 게 무조건 좋은 줄 알고. 근데 여러분도 알죠? 무조건 잡아먹는 건 암컷이 더 맛있고 비싸. 알지? 지방이 많잖아. 그래서 아무튼 수탉 가져오라고 했다가 아빠가 웃으면서 어 자기 괜히 속마음만 보여준 것 같아서 뭐 아무튼 뻘쭘해하는 부분이 나와. 그래서 이건 다 소년의 마음. 또 하나 나왔다 분홍 스웨터. 이 분홍 스웨터는 입혀서 묻어달래잖아. 순수한 사랑의 추억이고, 이게 그니까, 왜냐면 분홍 스웨터에 무슨 얼룩이 묻었어. 근데 그게 그날 놀러 갔을 때의 추억이야. 그래서 그걸 계속 기억하고 싶어 하는 여자아이의 마음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전하는 아버지가 무슨 표현을 썼냐면,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이 말을 써.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이 잔망스럽다는 말을 고1 때, 중1 때 그때 처음 듣는 거지. 대부분은 다 그때 처음 접해. 이게 흔히 쓰는 말이 아니었어서 옛날에는. 근데 여러분은 뭐요? 잔망 루피를 이미 알고 있죠. 그 잔망이야. 잔망스러운 루피. 그러니까 잔망이란 말이 소나기 때 한번 탄력을 얻고 수십 년 뒤에 루피를 만나서 잘 쓰이고 있죠. 남겨서 얘들아 소녀와 소녀는 50년대 얘들아 서울 하면 진짜 시골 사람들한테는 정말 정말 지금처럼 막 지금 지하철로도 가고 뭐 저기가 돼 있지만 서울은 그냥 엄청 번화한 곳, 눈 뜨고 코 베이는 곳, 서울 사람들은 다 깍쟁이 뭐 이런 그런 인식이 있을 텐데 무려 여자애는 서울에서 전학을 온 거야. 그럼 전교생들이 아마 걔를 다 알 정도로 이제 그런 화제의 인물이 되는데 당연히 소녀는 콤플렉스가 있지. 열등감이 있지. 나는 시골에. 쟤는 세련된 도시야.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여자애가 말을 걸게 만들려고 온갖 저기를 해도 쉽게 말을 못 걸어. 여자한테 관심은 있는데 그걸 못한다? 근데 그 산에 놀러 가서 있잖아. 거기는 누가 더 잘 아는 곳이야? 남자애잖아. 남자애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바뀌고 여자애는 남자애가 하자는 대로 대부분 이제 따라하게 돼. 그 다음에 그래서 떤 코스냐면 얘들아 이 작가가 동선도 괜히 짠 게 아니야. 처음엔 논을 지나간다. 근데 논에는 허수아비가 중간중간 서 있잖아. 그 허수아비의 역할을 알지? 밖에서 줄 연결해서 흔들어가지고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참새가 그 쪼아먹는 걸 방지하려고. 왜냐면 논에 직접 들어가면 벼 다 밟아가지고 망가지니까 안 되잖아. 그 장치인데 이제 그걸 흔들면서 놀아. 자, 50년대 아이들이라는 걸 감안해야 돼. 지금은 뭐 만나서 마주보고 뭐 폰게임이나 하든지 뭐 나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논이 끝난 곳에 도랑이 있는데 이게 바로 황순원 작가가 깔아놓은 큰 떡밥 중에 하나야. 일단 도랑을 띄워서 건너. 그러면 거기선 밭이야. 밭에서 물을 역시 서리. 애들이 얼마나 먹을 게 없어. 야, 니네 생무 뽑아먹는 거 상상해봤어? 근데 50년대니까. 자, 그래서 먹고 이제 산에 가서 꽃 따고 놀고 하는데 거기서 비가 내려가지고 비를 피해서 이제 수수단에 아무튼 있다가 비가 그쳐서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오잖아. 근데 이 도랑이 어떻게 돼 있어? 물이 엄청 불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남자애가 여자애를 업는다. 그리고 업는데 이제 또 물이 막 이렇게 넘쳐가지고 막 남자애 저 바지 걷어올리는 한복 바지 입고 있어. 걷어올린 데까지 다 을락말락하니까 여자애가 놀래가지고 또 어머나 하면서 뒤에서 목을 조른다. 백허그로 볼 수도 있죠. 엎혀 있는 사람이 목 조르면 뒤로 안 넘어가면 다행이죠. 아무튼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표시를 또 할 거야. 자, 여자의 유언에 담긴 의미 이제 여러분 다 알죠? 소년과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그리고 결말의 특징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서 여자애가 죽었다는 걸 알려주고 유언을 우리도 소년과 동시에 전달받게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움과 감동을 주는지. 그래서 여자애가 죽어서 슬프다 이런 표현 한 개도 안 나와. 왜냐면 그 자기 입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점점점점 하고 딱 끝나. 그러니까 이제 남은 감정 수습은 우리들의 몫인 거죠. 소년도 그랬을 거고. 자, 그럼 본문으로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이 따옴표를 읽어야 되는데 내가 영상 봤을 때 목소리가 안 들리면 알아서 하세요. 알겠지? 발음 똑바로 하고 제대로 읽으세요. 여기 막 당 나오고, 우리 음문 변동 딴 거 다 나오니까
내가 발음을 다시 읽어보라고 시키면 발음 때문인지 아세요. 자, 보겠습니다.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얘들아, 초시는 그냥 초가 첫 번째 초보, 초등. 그래서 초시, 1차 시험, 과거 1차 시험 합격자가 초시야. 근데 윤초신의 증손녀면 소녀한테 윤초신은 누구야? 할아버지. 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죠. 이렇게 남의 집안 족보 꼬아놓고 그냥 어? 증조할아버지가 할아버지야? 그럴 수도 있냐? 자, 그래서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는 한 듯이. 벌써 며칠째, 얘들아, 이 여자애가 며칠째 남자애가 말 걸게 만들려고 개울 가서 잠복하고 있었다. 잠복은 아니고 아무튼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근데 하도 남자가 눈치를 못 채니까 작전을 바꾼 거지. 어? 잘 들어. 누가 니네한테 이런 사인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길막을 시도하고 있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왜? 그럼 비켜달라고 말을 걸어야 되니까. 자, 소녀는 근데 한술 더 떠. 소녀는 개울뚝에, 그러니까 여자애도 적극적인데 얘들아 위에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가 여자의 적극적인 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고수의 스멜이 나죠. 절대 말을 걸지 않는다. 걸게 만들 뿐. 그래서 개울뚝에 앉아버렸다. 얘는 더 고수야. 아니 더 그러니까 상대하기 힘들어. 말을 못 걸어. 여자애가 알아서 비킬 때까지 그냥 못 건너고 앉아 있어. 소극적이지. 그리고 이날 여자아이의 작전은 대실패했어. 왜? 제3자가 나타났어. 요행. 운이 좋게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소녀가 길을 비켜줬다. 그래서 그때 이제 따라서 남자애도 건넌 거다. 아, 다음날 여자가, 이날 얼마나 여자가 열이 받았겠어. 작전을 바꿨어. 근데 남자애는 또 부담스러워서 더 늦게 나왔어. 다음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소극적. 그러니까 여자애가 더 오래 기다렸겠지. 근데 이 소녀는 이날은 또 어떤 작전을 펼쳤냐? 길막은 물론이요. 노출 작전을 불사하고 있어. 봐봐.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목덜미가 마냥 휘었다. 이 남자애들 볼 거 다 보고 있지. 자,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그러니까 선생님 말했잖아. 이 소설은 그러니까 소년의 입장, 철저하게 남자 입장이야. 자,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엔 물속을 빤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춰보는 것이리라. 봐봐, 남자애가 추측하는 거지. 갑자기 물을 움켜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아니야, 이 여자는 물고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 어? 얘도 지금 이러고 있어. 남자애가 보고 있다는 거 뻔히 아는데 이러면서 현타가 오고 있을 거야. 자, 소년이 개울뚝에 앉아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왜 몰라 다 알아.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대로 재밌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그러니까 남자가 진짜 눈치가 더럽게 없어가지고 얘는 뭐라고 생각해? 아,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니까 여자애가 빡친 거지. 빡쳐서 어떻게 한다? 아, 계속 그러고 있을 수가 없잖아. 누구 올 때까지. 그래서 소녀가 물속에서 뭘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무기를 장착하죠. 근데 이것도 얘들아, 소녀소녀한 이미지에 어울려야지. 하얀 조약돌. 여자가 진짜 열받으면 벽돌? 어? 아니면 무서워서 제일 큰 돌. 제일 크거나? 근데 또, 이미지, 환상이 좀 가미가 돼. 하얀 조약돌. 그리고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가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한 다음에 다 건너가더니만 획 이리로 돌아서며 왜 최가야 되는 우치화가 하고 있어요. 요렇게 최 말했지. 뭘 귀엽게 바보야. 어? 바보가 아니라 더 심한 욕이 나와야죠. 진짜 화났으면. 음. 여러분 평소에 많이 쓰는 말. 내가 차마 지금 녹음되고 있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뭐 아무튼 많죠. 시끄러! 이 바보야. 진짜. 자, 그러면 얘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봤는데 이제 왜 바보라고 하는지 알겠지? 얘들아, 진짜 너는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눈치를 못 채니 이놈아 이거잖아. 그리고 조약돌이 날아왔는데 여기서 이 조약돌이 얘가 아무리 저기를 잘해도 이때 일 진짜로 명중을 시키면 돼안돼? 남자의 막 얼굴에 맞박에 맞아가지고 피 철철 나고 그러면 돼안 되냐고. 학폭물이 되잖아.
안 되죠. 이거는 빗나가거나 에잇 이렇게 먼저 발 밑에 떨어지거나 이래야 된다고. 자, 그래서 소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여자애 도망간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바사이길로 들어섰다. 근데 갈대가 키가 큰 식물이야. 그래서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돈. 이제 저쯤 갈반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야, 처음 보는 애, 뭐 관심 없는 애가 이런 짓 하면 쟤 뭐 잘못 먹었나 이러고 집에 갈 거 아니야.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야. 나한테 돌 던졌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심지어 까치발까지 해가지고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어. 남자애도 관심이 있죠. 자, 근데 그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저쪽 갈반머리에서 갈꽃이 한 움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남자의 콩깍지 쓰이는 거 봐라.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지금 꽃하고 인간을 구분을 못하고 있어.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얘들아, 소녀는 꽃과 동일한 존재로 묘사가 계속돼. 자, 소녀는 봐봐 여기서 갈꽃이래 여자인데 소녀는 이 갈꽃이 아주 보이지 모음 축약 되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봤다. 들춰봐 물기가 걷혀 있었다. 무슨 뜻이야? 말라버렸다니까 시간을 견 거지. 물속에서 주운 돌인데. 근데 남자애가 이걸 어떻게 한다? 소녀는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복수하려고. 어? 증거물 채취? 채취라고 하나? 아니 아무튼 관심이지. 소녀에 대한 관심. 증거물 수집? 근데 한복인데 주머니가 어딨냐고. 이 미스테리야. 한복 입고 나오는 걸로 나오는데. 주머니 건데. 주머니가 어딨어? 깜지 주머니고 따로 차고 다니는 거? 설마. 자, 다음 날부터. 근데 어쨌든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라 다음 날부터 좀 더 약간 회피형인가? 좀 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소극적인데 여자는 더 고단수야. 이러고서 잠수 탔어. 그럼 사람 심리가 궁금해지게 마련이죠.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봐봐. 남자의 속마음 다 알려주는 거.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악력 키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어? 그러한 어떤 날 소녀는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보았다. 물속에 손을 잠갔다. 세수를 하였다.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자,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쳤다. 싫었다. 바로 열등감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 소녀를 더 피하는 거일 수도 있어. 그것도 봄봄하고 약간, 아니, 동백꽃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죠. 나는 소작이네 아들이고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라서 내가 좀 더 거리를 둔 것도 있잖아. 소녀는 두 손으로 물속에 얼굴을 움켰다. 몇 번이고 움켰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다. 소녀가 이리로 건너오고 있지 않느냐. 숨어서 내가 하는 일을 엿보고 있었구나. 소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부끄러워서. 디딤돌을 헛디뎠다. 한 발이 물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몸을 가릴 데가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쪽 길에는 갈밭도 없다. 메밀밭이다. 근데 메밀은 키가 작나 봐. 전에 없이 메밀꽃 냄새가 짜릿하게 코를 찌른다고 생각됐다. 미간이 아찔했다. 찝찝한 액체가 입술에 흘러들었다. 코피였다. 소녀는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내면서 그냥 달렸다. 어디선가 바보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아, 여자 앞에서 지금 저기 한 거야. 웃긴 짓 세 개, 일단 자기 얼굴 그 비친 거를 막 없애버리는 거 했지. 디딤돌 발 헛디뎠지. 발삐끗 했지. 코피까지 흘렸지. 자, 그리고 토요일이었다. 개울가에 이르니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가에 앉아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 모르는 채 징검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소녀 앞에서 한 번 실수를 했을 뿐 여태 큰 길 가듯이 건너던 징검다리를 오늘은 조심스럽게 건넌다. 못 들은 채 했다. 두 길을 올라섰다.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얼른 소녀의 자 부끄러운 아이 컨택도 못해.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궜다. 이름도 참 좋다. 근데 이 조개는 여자가 집에서부터 가져왔을 수도 있어. 그리고 실제 조개 이름이 비단조개도 남자도 아무렇게나 말했을 수도 있어. 얘는 지금 이 조개를 알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여자애도 봐봐. 여자애 굴하지 않는 거. 얘 했는데 좀 씹혔잖아. 근데 자기가 집에서 아니고 아무튼 이 아이템을 활용해서 기어이 말을 트는데 성공을 해서 지금 같이 간다. 집으로 같이 간다. 근데 이제 갈림길이 나타났어. 갈림길에 왔다. 여기서 소녀는 아래편으로 한 산마장, 소녀는 위로 한 10리 가까운 길을 가야 한다.
여기서 또 이제 적극성을 발휘하는 여자. 소녀가 걸음을 멈추며 저 산. 아, 간 본 일이 뭐야? 벌판 끝을 가리켰다. 우리 가보자. 이씨, 빨리, 빨리 읽어. 자, 여자의 성격 적극, 먼저 이제 데이트 제안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또 눈치를 못 채고 뭐라고 하냐? 어, 소녀의 눈이 금세 바보바보 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수락. 노은 살길로 들어섰다. 벼 가을 거지하는 곁을 지났다.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첫눈에 참새를 봐야 할 걸 하는 생각이 든다.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어댄다. 허수아비가 자꾸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소녀의 왼쪽 발에 살포시 보조개가 베었다. 저만큼 허수아비가 또 서 있다. 소녀가 그리로 달려간다. 그 뒤를 소년도 달렸다. 오늘 같은 날은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이래서 이제 아들내미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가끔 나오는 겁니다. 소녀의 곁을 스쳐 그냥 달린다. 얘들아, 이게 그니까 얘가 이제 그렇게 눈치 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적극성을 점점 띄기 시작하는 거야. 메뚜기가 따끔따끔 얼굴에와 부딪힌다. 쪽빛으로 한껏 깬 가을 하늘이 소년의 눈앞에서 맴을 돈다. 어지럽다.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가 맴을 돌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첫 데이트, 생애 첫 데이트 하는데 신나지. 돌아다 보니 이것도 동백꽃하고 비슷하네. 그 점순이가 앵겼을 때 나 뭐라 그래. 동백꽃 냄새 때문에 아찔했다고 하잖아. 그게 아니라 지금 걔는 생애 첫 스킨십을 한 거구만. 자, 그러다 보니 소녀는 지금 자기가 지나쳐온 허수아비를 흔들고 있다. 좀 전 허수아비보다 더 우쭐거린다. 논이 끝난 곳에 자, 도랑 떡밥이죠. 독서는 그러니까 소설의 떡밥이야. 그래서 이따가 떡밥 회수를 할 거예요. 소녀가 먼저 뛰어 건넜다. 거기서부터 산 밑까지는 밭이었다. 수숫단을 세워놓은 밭머리를 지났다. 1금. 여기 참외 맛있네. 그런 참외 맛도 좋지만 수박 맛으로 하나만 먹어보 하나 먹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을이잖아. 참외도 없고 수박도 없어. 옛날엔 다 제철 음식이라고 해서 그 시즌이 지나면 못 먹잖아. 그래서 근데 우리가 또 이걸 알 수가 있어. 얘들아 여름에 참외 씹은 자리에 가을엔 무를 심나 봐. 그래서 소년이 참외그루에 심은 무밭으로 들어가 무 두 밑을 뽑아왔다. 아직 근데 덜 익었어. 밑이 덜 들어 있었다. 잎을 비틀어 팽개친 후 소녀에게 향해 건넨다. 그러곤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이 먼저 대강이를 한 입 베물어낸 다음 손톱으로 한 돌이 껍질을 벗겨 우쩍 깨문다. 그 마트에 가 있는 그 무를 옛날 애들은 이렇게 간식으로 먹었나 봐. 자, 소녀도 따라했다. 그러나 새 입도 못 먹고 아, 집에. 하며 집어던지고 만다. 소년이 더 멀리 팽개쳐 버렸다. 그러니까 이건 맞장구 치는 의미도 있고 이제 자기가 줬는데 못 먹겠다고 하니까 쪽팔려서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죠. 산이 가까워졌다. 단풍이 눈에 따가웠다.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은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다. 그치? 얘가 이제 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고도 곧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다. 꽃이 읽어. 얘들아, 넘기면 안 돼. 완전 옛날 한 25년 전부터 단골 시험 문제. 난 보랏빛이 좋아. 네? 암이야? 암이냐고. 네. 보랏빛이 좋으면 암이냐고. 50년대 뭔 암이야. 자, 소녀의 죽음 암시. 네? 이게 안 아니, 그럼 운수 좋은 날은 비 오는 거랑 죽은 거랑 뭔 상관인데? 네? 거기서 겨울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건 아내의 죽음 암시가 왜인데? 분명 시현이 엄마도 그렇게 좋아한다. 야, 네? 뒤진다. 어디요? 이 보랏빛은 얘들아,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게 옛날에 그 보랏빛의 그 이미지랑 지금이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거기에 아미가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 이게 옛날 50년대 소설이잖아. 이거 너희가 물 도라지 꽃이 일단 보라색이거든. 근데 보라색이 아니라 나는 초록색이 좋아.
나는 빨간색, 노란색이 좋아라고 하는 거랑 느낌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빨강, 노랑 같은 뭐 정렬, 사람들 일반적으로 뭐 생명력 이런 걸 의미하는 색깔이 아니라 보라색은 좀 가라앉은 색, 뭐 물론 이제 귀족적인 색깔로도 여겨 되지만 우울한 색하고도 상관이 있어. 얘가 보라색을 좋아한다는 건 이 소설에서 여자애가 불행한 결말을 맞을 것이라는 암시야. 아니, 똑같다니까, 얘들아. 운수 좋은 날에서 그 눈이 올 듯 하더니 비가 계속 내렸다. 고준비는 의원이 추적추적 내린다. 그런 문장이 하는 역할하고 똑같아. 논리적인 인과관계는 전혀 없죠. 자, 소녀는 마타리 꽃을 양산받듯이 해보인다. 약간 상기된 얼굴에 살포시 보조개를 떠올리며 다시 소녀는 꽃 한 움큼은 꺾어왔다. 싱싱한 꽃까지만 골라 소녀에게 건넨다. 그녀는, 아니, 그녀래. 소녀는, 소녀는, 내가 알고 싶다. 누구야, 지금 흐름 끄는 사람. 산마루께로 올라갔다. 맞은편 골짜기에 우승우승 초가집이 몇 모여 있었다.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바위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별로가 아니라 이거 왜 이렇게 돼? 유난히 주위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따가운 가을 햇살만이 말라가는 풀냄새를 퍼뜨리고 있었다. 적지 않이 비탈진 곳에 측덩굴이 엉켜 꽃을 달고 있었다. 등꽃 같네. 서울 의학회에 큰 등나무가 있었습니다. 저 꽃을 보니까 등나무 밑에서 보던 동물의 생각이 났다. 근데 얘도 일단은 아빠 사업이 안 돼가지고 헤어지기 싫은데 서울에서 온 거라서 친구들 생각에 소녀가 조용히 일어나 비탈진 곳으로 간다. 꽃송이가 많이 달린 줄기를 잡고 끊기 시작한다.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안간 힘을 쓰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만다. 측덩굴을 그어쥐었다. 소년이 놀라 달려갔다. 소녀가 손을 내밀었다. 손을 잡았어. 일단 이끌어 올리며 소녀는 제가 꺾어다 줄 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친다. 봐봐. 남자의 속마음 다 나온댔지. 소녀의 오른쪽 무릎에 핏방울이 내맺혔다. 이래서 여자를 죽은 거라고. 자, 소녀는 저도 모르게 생채기 입술을 가져다 대고 빨아서 감염이 되어, 그게 아니고, 50년대는 얘들아 무조건 상처에 피나면, 아니, 이게 지금 이게 거의 100년이 아니라 50년, 70년이 지나서 우리가 저기지, 의학에 많은 그 진전이 있었고, 그래서 이 민간요법이 아직, 막 예를 들어서 뭐 된장을 바르더라? 볼에 쏘이면 된장을 바르든가? 그런 게 있던 시대야. 더 심한 거 뒤에 나와. 그러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획 일어나 저쪽으로 달려간다. 좀만에 숨이 차 돌아온 물에 강수를 내면 소녀는 이걸 바르면 송진을, 송진은 그 소나무에 찐득찐득해서 껌 같은 거 있잖아. 껌도 아니야. 그걸 생채기에다 문질러 바르고는 그래서 여자는 죽습니다. 침 들어가고, 송진 들어가서. 해열증으로? 자, 그 다음으로 측덩굴 있는 대로 내려가 꽃 많이 달린 몇 줄기를 이빨로 이로 끊어가지고 올라온다. 그리고는 저기 송아지가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송아지에 뭐 둘 다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분위기가 이제 좀 가라앉았잖아. 그걸 바꾸기 위해서. 자, 누렁 송아지였다. 아직 콧뚜레도 꿰지 않았다. 소년이 고삐를 바짝 잡아주고 등을 긁어주는 척인데 지금 오타난 거다. 후딱 올라탔다. 송아지가 껑충거리며 돌아간다.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봐봐. 또 못해. 모두가 하나의 큰 꽃묶음 같다. 어지럽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자랑스러웠다. 이것만은 소녀가 흉내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열등감 극복하고 있어. 그때 너희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농부하다가 억새풀 사이로 올라왔다. 송아지 등에서 뛰어내렸다. 어린 송아지를 타서 허리가 상하면 어쩌느냐고 꾸지람을 들을 것만 같다. 그런데 나룻, 얘들아 나룻이 수염이야. 그래서 구레 나룻 이렇게 쓰는 거야. 긴 농부는 소녀 편을 한번 훑어보곤 그저 송아지 고삐를 풀어내면서 근데 그 말 끝나자마자 봐봐. 참 먹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바람이 웃어서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삽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보라색 또 나왔죠. 산을 내려오는데 떡갈나무 잎에서 빗방울 듣는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붉은 빗방울이었다. 목덜미가 선뜻선뜻했다. 그러자 대번에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 비안개 속의 원두막이 보였다. 그리로가 비를 그을 수밖에. 얘들아 이거 시옷받침 긋다고 비를 피하다. 자, 그러나 원두막은 기둥이 기울고 지붕도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다. 그런대로 비가 덜 새는 곳을 가려 소녀를 들어서게 했다. 소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어깨를 잡고 떨었다. 무명 겹 저고리를 벗어 상탈. 아, 진짜 그 말이 있어? 거기서 상탈. 그러니까 한복 입고 있다는 거잖아, 얘들아. 무명 겹 저고리면. 소녀의 어깨를 싸주었다.
소녀는 비에 젖은 눈을 들어 봐봐. 여자애가 소극적으로 바뀌었지. 소녀는 비에 젖은 눈을 들어 한번 쳐다봤을 뿐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 그리고는 안고 온 꽃묶음 속에서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 발밑에 버린다. 아까는 하나도 버리지 말래더니 지금은 자 아까 말했지 얘들아 이 꽃은요 소녀와 동급이라고.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는 꽃으로 치면 그러니까 약한 자기랑 비슷하겠죠 사람으로 치면. 소녀가 들어선 곳도 비가 새기 시작했다. 더 거기서 비를 그을 수 없었다. 밖을 내다보던 소년이 뭘 생각했는지 수수밭 쪽으로 달려간다. 세워놓은 수수단 속을 뒤집어 보더니 옆에 수수단을 날라라 더 세운다. 다시 속을 뒤집어 본다. 그리고는 이쪽을 향해 손짓을 해서 겨우 이렇게 약간 텐트, 그 인디언 텐트 같이 조그맣게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나 봐? 수수단 속은 비는 안 샜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 됐다. 그래서 남자는 앞에 앉아서 이거 일렬로 앉아가지고 남자애만 비 다 맞고 있어. 자, 그냥 비를 맞아야만 했다. 그런 소년의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자, 두 번째, 소녀의 죽음 암시.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망그러졌다. 우그러들었다고 하네. 망그러졌다. 아예 꽃묶음이 다 망가졌어. 말했지? 이 꽃은 소녀라고. 그리고 이 소설에서 얘들아, 유일하게 여자의 속마음 알려준다고 여기야. 작가가.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또 하나. 얘들아, 비 맞으면, 게다가 얘는 뭐, 또 여름은 아니지만, 비 맞으면 채취가 더 부각되잖아. 비에 젖은 소년의 몸내음새가 확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지금 얘는, 이 여자는 추워 죽겠잖아. 인간 난로, 인간 핫팩이 되는 거야. 면 좁아가지고 둘이 어깨라도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소년의 몸 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저기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는데, 비어졌어. 수른하던 수수잎 소리가 뚝 그쳤다 밖이 멀게졌다. 수수탄 속을 벗어나왔다. 멀지 않은 앞쪽에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붙고 있었다. 도랑 있는 곳까지 와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빗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그래서 또 남자애가 적극적이지? 소년이 등을 돌려댔다. 소녀가 순순히 엎였다. 걷어올린 소년의 잠방이를 잠바로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 있었습니다. 잠바는 무슨 개뿔 바지죠? 한복 바지. 얘는 상탈했잖아 지금 바지만 입고 있죠.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는데 소년은 어?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다. 여기가 제일 둘이 친밀해지는 부분이죠. 어린 것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죠 지금. 어머나가 뭐야 야. 하얀 조약돌, 분홍 스웨터 이게 다 이제 좀 어떤 연관되는 이미지들이 있어. 요새는 무슨 어머나야. 누가 니네 놀랬다고 어머나라 그래. 막 어머 시옷비읍 뭐 이렇게 그냥 시옷비읍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그래서 개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은 이게 은은한 오타들이 있어. 언제 그랬는가 싶게 구름 한 점이 아니라 한 점 없이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 구름 한 점이 어떻게 개어 있어?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래 그게 있어요. 얘들아. 누가 나한테 관심을 두게 하려면 규칙적으로 얼쩡거리다가 갑자기 종적을 감추면 그 사람이 오늘은 얘가 왜 안 보이지? 뭐 이런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오래된 이론이 있는데 여자가 본의 아니게 이제 아파서 그 방법을 쓰게 된 거죠.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도 매일같이 남자의 태도 바뀐 거 봐봐. 개울가로 매일같이 달려와 봐도 보이지 않았다. 자, 그리움이 나타나는 행동 1이야. 늦게 나올 때는 언제고, 그지? 왜 오키 엄마가 마음 정리한 행동 3개 있었잖아. 풍금 닫고 꽃 버리고 달걀 불매하잖아. 얘는 그리움을 나타내는 행동이 4개가 있는데 두 번째가 쉬는 시간에는 운동장을 살펴. 2. 또 시대를 알려주는 말. 5학년 여자반을 엿보기도 했다. 3. 근데 얘가 학교다 못 나오는 거야, 여자애가. 그래서 그날 며칠 후 주머니 속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4. 그랬는데 띡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쪽 개울뚝에 소녀가 앉아있는 게 아닌가. 소녀는 가슴부터 두근거렸다. 누구? 누구야? 몰라. 최 잘 챙겨. 알아보게 소녀의 얼굴이 헬쓱해져 있었다. 또 이거?
3. 그동안 알았어. 아니. 남의 말을 따라해. 편하게 완벽하게.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었다. 인식을 안 해. 야, 얘들 여기 봐. 끄덕이었다. 알겠지? 축약 안 돼 있는 거. 끄덕이다. 끄덕이었다. 그다음. 소녀가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내려다본다. 거기에 검붉은 진흙물. 자, 바로 이 검붉은 진흙물이 얘네는 무슨 같이 찍은 핸드폰 사진 하나 없이 진짜 이 얼룩 가지고 자, 같은 게 들어있었다.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떠올리며 소녀는 스웨터 모르겠으니까 스웨터 앞자락만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야? 이유리. 소녀는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업었던 거 생각나서 부끄러운 것도 있고 또 하나 누가 나한테서 이염이 됐다고 하는데 어? 그래서 부끄러울 수도 있어. 자, 갈림길에서 소녀는 자, 드디어 먹을 거 나온다. 대추는 여자아이의 마음. 대추 한 줌을 내준다. 소녀는 주춤한다. 윤초 씨가 심은 거야. 소녀는 두 손을 오그려 내밀며 발음 봐라. 그 다음 최. 즉 집이 팔린 거야. 소녀는 소녀네가 이사해 오기 전에 벌써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서 윤초시 손자면 소녀의 아빠잖아.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해갖고 고향에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것이 이번엔 고향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게 된 모양이었다. 왜 싫겠어? 남자랑 헤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얘들아, 니네가 지금 전학의 개념, 이사의 개념을 지금은 잘 그게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러면 완전 애한테는 세상이 다 바뀌는 거야. 전에 연락하다 애들하고 전화도 못해, 톡이 있어, 뭐가 있어. 편지 주고받는 것도 얼마 안 되면 끊어져. 그러면 아예 나중에 어른 돼서 찾거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전에 없이 소녀의 까만 눈에 쓸쓸한 빛이 떠돌았다. 소녀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소녀는 혼자 속으로 소녀가 이사 간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어봤다. 뭐 그리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다. 그래 내가 뭐 사귀기로 했어 뭐랬어. 그렇건만 소녀는 지금 자기가 씹고 있는 대추 알의 단맛을 모를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거지. 그래서 그날 밤에 범죄를 저지르죠. 그날 밤 소녀는 몰래 덕수 할아버지네 호두밭으로 갔다. 낮에 받았던 나무로 야 이거 오타 났다. 치읓 받침 아니고 지읒이다. 나무로 올라갔다. 그리고 받았던 가지를 향해 작대기를 내리쳤다. 호두송이 떨어지는 소리가 별나게 크게 들렸다. 가슴이 선뜻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붉은 호두야 많이 떨어져라 많이 떨어져라 저도 모를 힘에 이끌려 마구 작대기를 내리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이제 찔려서 도둑이 제발 저려서 돌아오는 길에는 여리틀다리 지우는 그늘만 골라 디뎠다. 그늘의 고마움을 처음 느꼈다. 불룩한 주머니를 어루만졌다. 호두송이를 맨손으로 깠다간 몸이 오르기 쉽다는 말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 콩깍지에 씌우면 그냥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그저 근동에서 근처에서 제일 가는 이 덕수의 할아버지네 호두를 얻어 소녀에게 맛보여야 한다는 생각만이 앞섰다. 그래서 이 호두는 이제 남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다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더러 병이 좀 낫거들랑 이사 가기 전 한번 개울가로 나와달라는 말을 못 해둔 것이었다. 바보 같은 것 자책하는 거죠. 그리고 이튿날 소년이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버지가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닭 한 마리를 안고 있었다.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다. 다 닭 나오면 주의해야 되죠, 여러분. 그 말에도 대꾸도 없이 아버지는 안고 있는 닭의 무게를 겨냥해 보면서 어머니가 망태기를 내주며 잘 하고 아이는 자리를 보고 매우 크진 않은 살은 쪘을 거예요. 소년이 이번엔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어디 가시느냐고 물어보았다. 물 옷이 되게 제복상이라고 보이시던 로 가져가요. 저 뭐 가져가라? 아빠한테? 죄송합니다. 하나 가져가지. 저 암탉 수탈구로 저 암탉스타. 다시 읽어. 저 뭐? 아니지. 뒤에 틀렸잖아. 탈구로 그러니까 여기 신경 쓰다가 앞에 얼룩을 암탉수탈구로 이러고 있죠, 지금. 자웅동체야? 암수 한 번 만들고 있죠. 자, 이 말에 아버지는 허허 웃고 나서
그치. 소녀는 공연이 열적어서 부끄러워서 책보. 얘들아, 책가방도 없던 시대. 책 보자기에 싸고 다니는 게 책보잖아. 집어던지곤 외양간으로 가 소잔등을 한번 철썩 갈겼다. 쇠팔이라도 접는 채. 그리고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 즉 가을이 깊어감. 가을이 깊어감. 근데 얘네가 주로 개울 근처에서 만나던 사이잖아. 그치? 소년의 그리움이 깊어짐, 심화됨. 그리고 드디어 디데이가 내일이야. 여자의 내일 이사 가는 날이야. 소녀는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봤다. 갈반머리에서 바라보는 서당골 마을은 쪽빛 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였다.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여기 경기도 양평 여기 황순원 문학마을인가 있어. 거기 가선 조그만 가게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동네 슈퍼 같은 거죠. 지금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져서 편의점인데 그렇게 집안이 망해서 자, 소녀는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꽃을 휘어 꺾고 있었다. 그날 밤 소녀는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녀네가 이사하는 걸 가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 거 어떨까? 그러다 까무룩 잠이 들었는가 하는데 말 같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일단 정답은 얘들아 전이 밭전 짜고 답이 논이 논밭 땅을 다 팔아버리고 얘들아 악상이 뭐냐면 상을 당하는 게 사람이 죽은 거잖아. 초상 단계. 근데 악상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최악. 나쁜 상이 있어. 두 개가 있는데 악상에는 첫 번째가 자식이 먼저 죽은 경우고 두 번째는 배가 끊어진 경우야. 근데 이 집은 그 두 가지야. 소녀가 이 집의 그 마지막 저기 뭐 후손이었고 부모보다 먼저 죽은 거지. 자, 남포라는 건 얘들아 이거 그 카메라 지금 전기도 안 들어오는 동네라는 거죠. 남포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야 여러 날 뒤에 다시 읽어. 여러 날 앓는 걸. 아니야. 유마. 앓는 걸. 약도 건전히 올서 왔다고 하더라고. 지금 같은 경우는 몸 출신을 볼 때가 끊긴다이지. 그런데 참 이번 기준에는 들어가는 전망의가 아니야. 왜 다 빼먹어 이 여절? 그리고 왜 주어 빼먹어? 그런데 참 이번 계집에는 어린 것이 이러한 잔망스럽지가 않아. 네, 우리 전에 이런 말을 했다잖아요.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넣어달라고. 에서 소설이 끝나.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는 알죠. 추억을 소년과의 추억을 그 하루뿐이었던 자기를 죽인 게 소년인 줄도 모르고 간직하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시를 할 것이고, 그저 북태 봐야지. 일단 북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푼 사람 답 주고, 시험 총하고, 아니다, 순서가 시가 먼저죠. 북태 다음에 시 할 거니까. 여러분, 일단 잠깐 기다려봐.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